리뿌탄 인텔 CEO가 향후 최소 2년 이상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주요 글로벌 기업 경영진도 잇따라 메모리 수급 불안을 언급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또 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탄 CEO는 현지 시간 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시스코 시스템즈 주최 AI 서밋에 참석해 2028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부족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최신 AI 가속기인 베라루빈 플랫폼을 출시해 메모리 수요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플랫폼은 엄청난 양의 메모리를 소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엔비디아도 메모리 공급망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간의 관계 변화도 감지되는데 최근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에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의 공급 시점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품질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기 공급을 요구한 거라 그만큼 메모리 수급이 빠듯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향후 수년간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메모리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올해 1분기 가격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할 걸로 전망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격 상승 효과를 본격적으로 누릴 걸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각각 10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년 전망도 밝은데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을 각각 317조 원, 225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약 6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셈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집계한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93조 8,374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09% 증가한 20조 737억 원입니다. 국내 기업 중 역대 최대 분기 실적으로 범용 D램과 낸드 플래시, HBM을 앞세워 16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반도체 부문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은 HBM 시장에서 고전하며 언급을 최소화했던 태도를 확 바꿨습니다. 엔비디아 제품은 물론 구글 같은 빅테크가 개발한 자체 AI 칩 발주도 늘어나 핵심 부품인 HBM4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HBM4는 재설계 없이 순조롭게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출하 일정까지 공개했습니다. HBM4는 고객들로부터 차별화된 성능 경쟁력을 확보하였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 요청에 따라 2월부터 HBM4 물량의 양산 출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47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넘어선 SK하이닉스는 삼성의 추격을 견제했습니다. 시장에서 검증된 안정성을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일부 경쟁사의 진입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쌓아온 양산 경험과 품질에 대한 고객의 신뢰는 단기간에 초월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전체 시장의 50%를 점유 중인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도 치열하게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고된 상황에서 올해 반도체 시장은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걸로 전망됩니다. SBS 홍현주입니다. 국내 한 증권사 홈페이지에 주식담보대출을 중단하겠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증권사의 대출 한도가 거의 다 찼기 때문입니다. 다른 증권사 상황도 비슷합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과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4,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개인들 위주의 신용대출이 폭증했고 단기간에 굉장히 늘다 보니까 증권담보대출은 26조 2천억 원,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 거래 중인 금액도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은행에서 한 4천 정도 받았고요. 신용융자로 한 6천 정도 상승해 가면서 또 이제 조금씩 융자를 더 늘려가지고 코스피는 오늘도 1.57% 오른 5,371로 5,300선을 돌파하며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닥도 5포인트 오른 1,14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강한 상승장에선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가 수익률을 높일 순 있지만 급락에 따른 반대 매매의 위험성이 뒤따릅니다. 증시가 급락하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주식을 파는 반대 매매가 일어나고
이 매도세가 다시 증시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 반대 매매가 출회돼서 주가가 더 큰 하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융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한 큰 손실을. 최근 캐비넛이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으로 국내 증시가 한 차례 크게 출렁였던 만큼 변동성 큰 장세에서 고위험 투자는 자제하라는 게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삼저 국면. KB증권 김동원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이 1980년대 삼저 호황 초기와 유사하다며 강세장이 이어지면 코스피 7,500선까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원화 약세에 대해선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세가 커지고 이른바 서학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원화 가치도 안정될 거란 설명입니다. 내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36% 늘어난 410조 원이 예상되며 이 가운데 69%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에서 나올 거로 전망됐습니다. AI 산업이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는 우려엔 시기상조란 입장입니다. 긍정적인 전망 속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26조 2천억 원, 4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고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도 일주일 새 1조 1천억 원 이상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취약성 지수 역시 3분기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상대적으로 종잣돈이 적은 청년층에서 공격적 투자가 대폭 늘어났다며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상환 부담과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